지금 생각보다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공 쪽에서. 제가 이제 50대인데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수면 위로 얘기를 잘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네. 한 발 넣는 트렌드, 엠브레인의 트렌드 집중 윤덕하입니다. 50대 가족 트렌드가 어딨어. 경제적으로 힘드시잖아, 5월달. 가장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5월이 너무 싫어요. 특히 50대들한테 5월은 괴로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액티브 시니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돈 많이 쓰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뭐 주류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괴롭습니다, 50대는. 몇 가지 통계를 보면은 특히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 많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달, 각종 결혼식도 많고 경조사도 많고 명절 때마다 괴로워하는 특성들이 이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조사 자료에 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설 명절 때 보면 50대가 특히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던 자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세대별로 보면 50대가 제일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50대의 자산이 주로 어디 묶여 있냐고 보면 이게 통계청 가정금융복지조사 여기 보면은 50대 자산 구성의 76%가 부동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현금 흐름이 그닥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성인들이 많은데 여기서 첫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성인들이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경제적으로. 이 자료가 이제 2022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57.5%가 부모가 삽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독립 여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을 일정 정도 성인 자녀한테 주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5, 6명이라는 겁니다. 교육비 부담이 제일 많이 드는데 이 시즌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부담은 좀 덜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50대들한테는 7, 80대 부모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고령화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통계로 나오고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중국의 그 고령화 있죠? 중국이 최근에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왔어요. 중국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일본은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이했지만 중국은 가난한 상태에서 맞이해서 걱정이 많다. 고령화가 되려면 65세 인구가 14%가 되면 14%가 되면 고령화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 15.4%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는 복지나 이쪽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될까요? 65세 이상 인구가 19%입니다. 당장 2025년이면 20%가 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초고령 사회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체감을 생각보다 잘 못하죠. 이거에 대해서 BBC 같은 데서 이제 뉴스도 나오고 그랬어요. 도시에 사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도시에는 청년 세대가 많이 살잖아요. 보여지는 빈도 자체가 노인 인구 비율이 좀 적게 보이는 착시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내년 당장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지금 통계로만 보면 70대 인구가 지금 당장 20대 인구보다 많아요. 70대가 많으면 50대가 그 노인 인구를 부양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65세 이상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에서는 이때 통계는 안 잡혀요. 현업에서 실무를 하긴 좀 어려운 연령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단순 노무직이나 이쪽으로만 일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5세 이상 인구에서 가장 사회 문제화되고 있고 이 간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환자 비율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92만 명 이상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계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치매 환자 비율이 얼마 될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추산한 통계가 있어요. KBS에서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그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걸 해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산 통계로는 지금 한 19만 4천 명 정도 된다. 지금 당장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부모 부양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지금 50대들은 대략 한 53% 정도가 부모님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한 10명 중에 6명, 한 59%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경제적 상황은 가정 내에서 이걸 부담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걱정이 누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50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부담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여전히 조금 가지고 있고,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50대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떠냐, 이거 관련된 통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자영업자 기준의 통계인데, 보면 자영업자 대출 받는 사람들은 연령대별로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50대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관련돼 있는 자영업자의 그 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최근 10년 이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해요. 35%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50대는 괴로워, 이 이슈에 50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요거를 예측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를 은폐하는 책인데, 이 책 지금 절판됐거든요. 실제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가 없는데 이 책은 되게 놀라운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미래 인구, 일본의 미래 인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47년부터 49년까지 태어났던 일본의 단가이 세대, 이 노령 세대죠. 이 단가이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50대가 됐던 때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걸 처음 읽었던 2018년도에는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냐, 2021년부터 50대들이 80대 된 노인 부모 부양에 대해서 엄청난 이슈가 될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80대들의 간병비를 개인이 감당 못해서 결국은 50대들이 현업에서 퇴사를 하고 부모 부양을 위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인이 굉장히 숙련된 노인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일본 사회는 어떻게 되냐, 일본 사회는 기본적으로 숙련공들, 노동자들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이 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0.7대잖아요. 근데 숙련된 50대들이 경제 상황에서 빨리 은퇴를 하게 되면 구매력 있는 소비 주도층도 같이 급격하게 감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공 쪽에서. 제가 이제 50대인데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수면 위로 얘기를 잘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모님들의 치매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환경이니까. 요거 공공에서 이슈로 좀 다뤄줘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일본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 실제로 간병 비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쪽에 준비가 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결론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끝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액티브 시니어 시장이 뜬다, 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사회 50대들이 지금 당장의 소비 여력 또는 시간이 남아서 소비와 여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액티브 시니어를 키워드 쳐가지고 이 실제 그 층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한 보고서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이 액티브 시니어 층이 1000만 명 가까이 된다. 이 전체 시장에만 되지, 이 전체 1000만 명에 가까운 시니어 층들이 소비나 여가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극소수의 부를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시장이지, 액티브 시니어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네?